우리가 상가 분양받을 때 네.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 한번 가져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판결 선고된 건데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네네. 이게 이제 약사입니다. 약국 가려고. 오, 비싼 상가인데요. 네, 그렇죠. 예. 네. 약국 가려고 이제 상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 내과가 입점한다. 요런 이제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야지 약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모키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이 많이 입점한 그런 상가들을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 입점을 예정하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병원이 한 달 있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예. 근데 이제 조금 뭐 내과를 기대했는데 내과는 아니고 내과 2명이 아니고 뭐 내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다가 한 달 만에 또 나가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다 같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네, 분양업자가 우리 병원 들어오니까 분양 받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속은 느낌이 들어서 돈 돌려줘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 사건 이제 그 재판이 요 사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네.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약국 같은. 그렇죠. 약국은 병원을 바라보고 이렇게 분양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기존 약국이 그 권리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몇 억씩 한다고. 그렇죠. 막 10억씩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어떤 기대, 약간 투기 심리,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리 잡아서 내가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또 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또 속이는 사람도 있군요. 그걸 이제 병원 입점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 뭐 어떤 기획한다 그러나요? 병원 입점시키고 또는 입점시킬 것처럼 속이고 이런 병원 약국 컨설팅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지금 병원이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과연 뭐 이게 입점시킨 그러니까 그 병원이 들어온 것은 임대차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 약사는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샀어요. 그런데 임대차로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나가버린 이런 원인이 이게 뭐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뭐 불협화음 이런 싸움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틀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속여서 그런 건지 분양업자가 속여서 한 건지 아니면 또 심지어는 의사들이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금 받으려고. 지원금 주잖아요. 약국이.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약국을 분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의사들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거기 들어갈 테니까 내가 지원금 얼마 줘. 인테리어비 얼마 줘. 개설.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지원금. 이런 것들이 또 몇 억씩 된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먹으려고 의사들이 또 헛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갈 것처럼 했다가 아이고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돼. 마음 바뀌었어. 그냥 튀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고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구 이제 고등법원 선고가 언제냐? 24년 10월이네요. 따끈따끈하네요. 10월 이 사건인데요. 자, 이 사건의 이제 원고는 약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는 여러 명입니다. 1, 2, 3, 4까지네요. 1, 2, 3, 4. 분양회사 대표이사, 그 다음에 또 분양 대행사, 분양회사 그 의사까지도 같이 넣었습니다. 의사 그 임차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도망가버린 나가버린 의사도 지금 피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재판 결과는 어쨌든 1심에서는 원고가 피고 모두에 대해서 다 졌습니다. 피고 모두에 대해서 다 졌어요. 그런데 2심은 이제 분양회사에 대한 부분은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 분양회사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그러면 잘 된 거네요, 그 사람한테. 일단은 1심보단 낫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양회사는 이제 자력이 없어요, 보통. 분양하고 떠나버리면 그렇죠. 자력이 없습니다. 법인이라서. 이게 이제 분양가가 15억 정도 되거든요. 15억을 돌려줘라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분양회사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
여기 이제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장에 10억 있는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 원고도 분양회사 대표이사, 심지어 의사까지, 임차인이 의사까지도 같이 넣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물은 1심보다는 좀 나은 건데, 1심은 다 패소했으니까요. 분양회사에 대해서만 이겼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집행이 될지, 그러니까요. 조금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사건 한번 보시죠. 내용이 뭔지. 자, 판결문인데요. 이 기초사실 해가지고, 원고는 약사로서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H 건물 107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피고 B는 피고 B는 이제 분양회사인데 요 H 건물을 분양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피고 C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피고 D는 분양 대행사로서 피고 B와 분양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의 분양 임대 업무를 대행했다 이렇게 되고, 피고 F는 외과 의사로서 피고 B로부터 이 건물의 201호, 301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피고 B와 피가 F 사이의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 먼저 체결됐습니다. 그렇죠. 이 분양회사와 그 다음에 의사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21년 8월에 체결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보증금 5천에 차임 300. 그 다음에 5년이죠? 5년 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 다음에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면은 그 병의원으로 활용하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합내과로 개원 예정이며 의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개원하기로 한다. 약사 입장에서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약사한테 보여준 거예요. 좀 큰 규모잖아요. 그렇죠. 예,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내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내과로 개원 예정이며 의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개원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가 이제 분양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에 몇 개월 뒤에 피고 B 분양회사로부터 13억 5천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뭐 대부분 대출받아서 거의 뭐 채권 최고액이 12억인 거 보니까 10억 정도가 대출인 것 같아요. 대출받아서 분양대금 넣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는 21년도 11월에 점포를 인도받아서 약국 개업을 했는데 문제는 요 의사가 피고 F가 임차한 그 201호, 301호에는 그 뒤에 산부인과 전문의 K하고 내과 전문의 L 명의로 병원이 개원했는데 한 달 뒤에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문스럽다고요. 그렇죠. 장비가 다 들어갔을 텐데 폐업을 이렇게 빨리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유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거 돈 돌려줘. 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속였다. 그러니까 사기당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민사적으로는 기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기망에 의한 취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중대한 착오다. 이게 중요한 부분의 착오다. 요렇게 해서 이제 취소돼야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대금 13억 5천 하고 그다음 취득세 들어간 거 6천만 원 가까이 이런 것들 해서 14억 정도를 이제 돌려달라. 이런 이제 소송을 했던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하고 또 이제 아까 취득세 들어갔던 이런 부분들은 손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제 같이 했는데, 자, 결과를 보시면 이 기망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기각됐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이런 사건, 충분히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쏘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의사가 나가버렸으니까. 이거 뭐 서로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의사까지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망을 원인으로 한 이런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척이 됐어요.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요런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이런 걸 청구하려 그러면 우리가 형사 고소까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는 그걸 다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진짜 속이었냐 아니면 뭔가 이유가 발생해서 그냥 흐지부지 된 거냐 이런 것들이 가려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고소까지 해가지고 수사를 조금 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도 제 짐작에는 이 형사 고소 결과도 무혐의로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각이 된 거고, 요 재판의 요지는 이제 착오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요건데요. 그 동기의 착오 취소, 요런 논리로 해서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요 이제 법리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분양계약할 당시에 건물 바깥에 외벽에 연합내과 입점 확정, 약국 분양 문의 요런 이제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뭔가 연합내과 이러면 의사 여러 명이서 내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내과가 처방이 굉장히 많대요. 내과는 약을 준잖아요. 맞아요. 다 뭐 감기 환자도 있고 속, 뭐 위, 그렇죠. 뭐 다 약이죠. 그렇죠. 내과가 처방이 많이 내려오는 과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사가 좋아할 만한 이런 이제 그 광고가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지 않습니까? 자, 거기 사실관계 좀 더 들여다 보시면. 원고 측은 이제 원고하고 아마 원고 남편이 일을 한 모양인데요. 원고 측은 피고 E에게 이 분양 대행사 아마 대표 같습니다. 그 건물에 연합내과가 입점하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 E는 원고 측에 의사하고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그 계약서에는 특약상 3호로 연합내과로 개원 예정 의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개원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 E는 이 분양대행사 대표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게 N이 누구냐 이건 모르겠는데요. 의사 혼자 하면 땡땡내과, 의사 2명 이상 하면 연합내과 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내과 전문의 및 대장 내시경 전문의 프로필을 기재한 사진을 전송받았는 바 피고 E는 피고 F 이외에 내과 전문의 2명이 H 건물에서 진료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원고 측에 설명했다. 이런 게 인정되거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 분양대행사 대표는 원고 측이 이 건물의 병원 입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 F와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 했네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사로서는 이게 의사가 2명이 들어오는구나. 확신했겠죠, 이제. 그리고 분양계약서에는 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만 유일하게 약국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고 건물 계약서에 첨부된 확약서 및 관리 규약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점포의 평당 분양가는 8,500만 원으로 이 건물 중에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이 건물의 다른 점포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치나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양호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평당 분양가가 최소 2.4배 내지 2.4배 정도까지 높은 수준이었다. 프리미엄이 들어갔었네. 약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예. 잘 되면 뭐 서로 윈윈이지만 안 됐을 땐 사기고 막 난리 나겠네요. 이게. 그렇죠. 약국의 어떤 그 프리미엄 자리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독점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실무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저도 보니까 병원 갈 때 그 메디칼 그 빌딩 있잖아요. 막 층마다 안과 들어 산부인과 들어가고 막 피부과 들어가고 딱 1층에 약국이 하나 있으면 야 여기 대박이겠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뭐 이용하고 서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원래 이제 내과 전문의 2명이 근무하는 연합내과가 개원해서 상당 기간 진료를 할 것이라는 원고의 당초 예상과 달리 내과 전문의 1명,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 개원했다가 한 달 만에 폐업했다. 이런 이제 사실관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이 정도면 중대한 착오,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돼서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회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분양계약서에는 연합내과 개원에 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제 분양 대행사가 알려준 것이고 분양 대행사한테 좀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과장 광고를 한 거다. 그렇죠. 걔들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한 거지 우리한테 물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양 주체인 분양 회사에 별도로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착오 취소가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법원은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분양 대행사
피고 D는 원래 분양회사가 수행해야 될 분양 계약을 담당하는 분양 대행사로서 B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수임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위임 관계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가 피고 B의 수임인인 분양 대행사의 이런 연합내과 입점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를 분양계약서에 적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분양회사에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중대한 차고 중대한 과실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이게 이 사건을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그래요. 이게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주로 이렇게 도박성 있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사건들이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약국이 이제 잘 되는 자리에는 이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더라고요. 엄청 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권리금 장사하기 위해서 약사들이 덤비기도 하고요. 자기 약국으로 뭐 수익 내서 하는 것보다는 딱 처방전 얼마까지 올리면 바로 팔고 나갈 수 있다. 왜냐면 요즘은 상임법상에 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기간만 하고 나는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이런 목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계약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정형외과를 개원하는데 건물을 졌어요. 1층 편의점하고 그 다음에 약국하고 죽집을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네. 병원하고 다 연관돼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10억씩 막 받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지어는 의사가 그런 어떤 걸 노리고 지원금 따기 위해서 그죠? 내가 들어가면 약국도 분양되고 높은 값에 분양되고 뭐 등등 이렇게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한테 좀 나눠 가지자. 뺏겨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사건은 지금 뭐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몇 달 만에 뻥끗대고 나와버리고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돈이 하도 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의사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식이 있는 그런 걸로 믿고. 그렇죠. 사자. 개설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노리는 이런 의사들마저도 있을 지경이니. 물론 뭐 분양회사의 어떤 수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반사자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들마저도 이런 판에 끼어가지고 좀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런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일단은 계약서에 좀 정확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분양 회사가 야, 너 분양 계약서에 써놓지 않았지 않냐? 말씀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왜 의사가 그만뒀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돈 돌려달라고 그래? 이런 시비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또 이 사건은 마침 1심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중대한 과실이라 그래서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처럼 어떤 분쟁이 안 생기려면 계약서에 써가지고 여기는 병원이 두 곳 이상 개설하는 조건이다. 또 얼마 기간 동안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써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분양 회사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분양 계약은 더 이상 이제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 회사도 사실은 이제 그런 특약 같은 것이 정확한 특약 같은 것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분양 회사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빼놓겠지 뭐 이렇게. 분양 회사는 그냥 이제 약간 팔고 떠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분양 받는 사람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서를 좀 잘 써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면 분양 회사는 선수들이고 그렇죠. 날림이기 때문에. 그 많은 깨알 같은 문구를 다 읽어보는 수분양자가 많을까요? 근데 이제 분양 계약서 자체는 내용이 많는데 정작 우리가 예를 들면 약국이 병원을 바라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한 줄도 없어요. 이 사건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 관련된 언급을 특약 부분에다가 몇 줄이라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분쟁이 예방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회사 상대를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제 집행이 될지 13억 이상 이제 판결이 승소를 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워낙에 변호사님이 저번에도 뭐 오피스텔 분양, 뭐 상가 분양, 네. 지식산업센터 분양 등 다 해보면 승소는 하지만 정작 가져올 건 없는, 그렇죠. 돈은 없는 예. 많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겨도 뭐 상처뿐인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네. 너무 내상을 많이 입은. 그렇죠. 이긴 게 아닌. 어떻게 보면은 분양회사가 재판에서는 졌습니다만 목적은 달성한 다 거죠. 한 거죠. 만약에 돈을 안 돌려주고 다 이제 써버렸다면 형사재판에서도 빠져나갔고, 그죠? 기망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회소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어떤 승산이 없는, 결론이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병원 약국 관련된 이런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 계약 전체에 좀 해당될 수 있는 말 같아요. 그게 만약에 써 있었으면 이 분양 대행자 말고도 건물주한테도 조금 책임이 돌아가나요? 건물주라는 게 예, 분양하신 주인. 분양회사, 네, 대행자 말고. 분양회사의 대표자, 네. 대표자. 네. 보통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분양회사만 책임지죠. 그런데 분양회사의 대표는 법인하고 개인은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게 분양 계약이란 게 지금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이제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분양회사는 이제 분양 다 끝났다고 하고 그렇죠. 사실상은 이제 그냥 페이퍼 컴퍼니가 돼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분양회사 대표이사라도 연대보증을 세워야 되나? 아니면 분양 대행사라도 연대보증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계약에서의 지금 현재 문제점은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 이게 잘 못 될 수 있다. 그냥 플래카드 있고 지금 원고가 한 행동을 보면은 플래카드 믿고 그 다음에 의사 만나서 만났으니까 또 완전 100% 확신인 거죠. 그렇죠. 무조건 들어온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몰빵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염두에 두시고 계약에서 적어도 이제 본인이 보지 못한 거, 생각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